신데렐라와 사악한 요정.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한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신데렐라는 레오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큰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살던 집에서는 새엄마와 언니들이 질투심에 못 이겨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신데렐라만 아니었으면 그 궁전에 살면서 최고의 무도에서 멋진 춤을 췄을 텐데. 난 매일매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을 거야. 심지어 고양이 파푸까지도 멋진 성에서 사는 꿈을 꾸었답니다. 새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데렐라의 물건들을 죄다 다락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씩 하나씩요.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내다 버려야겠어. 모조리 쓸모가 없다고. 그때 새엄마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답니다. 새엄마는 회중시계를 가지고 거실로 향했어요. 시계를 본 언니들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새엄마와 같이 시계의 버튼을 눌러 시계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시계 안을 들여다보았죠. 시계는 거울이 달린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때 갑자기 시계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온 거실을 비추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모두 놀라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사악한 요정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과거의 요정이다. 카이라벨이라고 하지. 카이라벨은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악한 요정이었기에 요정의 왕국에서 쫓겨난 신세였어요. 카이라벨은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구해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뭐든지 말하라고. 저예요, 제가 구했어요. 시끄러. 내가 구했잖니. 제가 구했다고요. 사악한 요정은 새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곧장 소원을 말했답니다. 무도회 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레오 왕자가 신데렐라 대신 내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할 수 있게 말이에요. 사악한 요정이 회중시계를 향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온 나라의 시계들이 모두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뭐예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자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결혼했던 날 밤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거꾸로 흘렀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던 저택 앞으로 돌아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다시 거꾸로 흘렀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집에 가둬놓고 요리구두를 신어보러 저택으로 떠났어요. 레오 왕자는 궁전 계단에서 신데렐라의 요리구두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계는 12시 종을 쳤어요. 환상적이었던 춤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고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거꾸로 흘러갔어요. 신데렐라가 체다, 모짜렐라와 함께 헤이즐넛 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시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리아벨 요정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아름다운 신데렐라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요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레오 왕자님이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저지른 일이 틀림없어. 리아벨은 요정의 세계에 있던 신비로운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였지만 카이라벨은 기어코 상자를 열어보고야 말았어요. 안 돼! 카이라벨은 그 벌로 낡은 회중시계 안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카이라벨은 새엄마와 언니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카이라벨과 새엄마 그리고 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새엄마가 카이라벨에게 끔찍한 소원을 빌었어. 모두 다 되돌려 놓으려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을 다시 회중시계에 가둬야만 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떡해요? 리아벨, 신데렐라 그리고 생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또다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어요. 왕궁의 대사는 다시 한번 무도회를 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카산드라와 제자벨이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도 몰래 만들어 입어보았어요. 다음날 새엄마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는 아무 말도 없이 궁전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신데렐라만 남겨두고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무도회장에 들어가기 전 카이라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카산드라를 향해 마법의 주문을 외웠어요. 카산드라가 무도회장에 들어가자마자 마법의 주문 덕분에 리오 왕자는 카산드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님은 카산드라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청했어요. 네. 한편 신데렐라와 작은 친구들은 다락방에 갇혀서 오랫동안 리아벨 요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새하얀 비둘기가 카이라벨이 갇혀 있었던 낡은 회중시계를 물고 날아와 신데렐라의 다락방 창문에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리아벨 요정이 나타났죠. 그때 그 헤이즐넛 나무로 가야 해. 지금 당장. 리아벨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신데렐라와 친구들은 다시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무 뒤에서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나타났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신데렐라도 끝장났다고. 네가 시계에 갇힐 차례야. 바로 나 대신 말이지. 카이라벨은 사악한 기운을 모두 모아 리아벨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리고 리아벨도 지팡이를 흔들며 맞서 싸웠어요. 작은 쥐들과 비둘기는 벌벌 떨며 신데렐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리아벨의 지팡이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은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신데렐라야, 시계야, 시계를 열어, 얼른. 안 돼, 제발. 시계 안에 다시 갇힐 순 없어. 신데렐라는 재빨리 회중시계를 열었어요. 그러자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시계의 거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온 나라의 시계는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무도회요. 무도회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리아벨.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로 다시 신데렐라에게 멋진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선물했어요. 잠시 후 리아벨의 마법으로 흰 비둘기는 신데렐라를 태울 커다란 새로 변했어요. 신데렐라는 커다란 새로 변한 비둘기의 등에 타고는 지체 없이 왕궁을 향해 재빨리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도착했을 때 레오 왕자는 여전히 카산드라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는 레오 왕자에게 달려가 마법을 풀기 위해 애를 썼어요. 헤이, 왕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기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상관 말고 춤이나 춰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요.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자 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의 진정한 사랑의 힘이 사악한 마법을 물리쳐버리게 되었던 거죠.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분명 낯이 익어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도 함께 춤을 추었죠. 마침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며칠 후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질투심에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망쳐버렸어. 또 망쳐버렸어. 작은 인어공주와 사라져버린 물고기.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어공주 아리아와 그녀의 사랑하는 왕자님 에드워드가 유람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바다로 항해를 했지요.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고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네, 왕자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라면 평생을 왕자님과 함께 여행할 거예요. 에드워드와 아리아는 여행했던 모든 섬에서 열대 과일을 따왔어요.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파파야, 파타야, 라즈베리, 바나나, 레몬 등등 정말 많았죠. 그들은 섬으로 돌아가서 이 과일들을 고국의 백성들에게 선물해 줄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왕자와 아리아 공주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리아 공주, 며칠 동안이나 바다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느꼈어요. 제 친구 돌피도 며칠이나 보이지 않았는걸요. 바닷속의 세계가 너무나 걱정됐던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에 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뱃머리까지 아리아 공주를 배웅해 주었어요. 아리아는 굉장히 걱정이 됐죠. 왕자님, 제가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바닷속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배의 끝까지 걸어가더니 바닷속으로 풍덩 하고 뛰어들었어요. 아리아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자마자 그녀의 다리는 마법처럼 다시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리아는 재빨리 헤엄쳐서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향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 친구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죠. 아리아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친한 물고기 친구들을 소리쳐 불렀어요. 돌피! 윌리! 모두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아리아의 귀에는 그저 모래와 바닷물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이었죠. 웅장한 깊은 바닷속 왕국과 빛나는 푸른 바다는 고요하고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모래 속의 조개 껍데기를 향해 헤엄쳐 갔어요. 조개 껍데기는 신기하게도 바닷속 세계의 모든 소리들과 파도를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일기처럼 말이에요. 아리아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가져다 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바닷속 왕국에 화창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형형색색의 물고기, 돌고래, 해파리들은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바닷물을 통과해 바다까지 스며들자 사악한 마녀 베가와 베가의 조수 스네이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왕국의 보물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베가의 왕국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포세이돈과 그의 가족에게서 보물을 빼앗을 작정이었어요. 그때 베가와 스네이크는 상어떼를 만났고 그 길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들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 모래를 박차고 나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굉장히 커다란 고기잡이 그물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곧바로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리아는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개 껍데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곧장 고기잡이 그물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헤엄을 치다가 아리아는 바닷속 동물들로 가득한 커다란 그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돌피도 그곳에 있었죠. 이런, 우리 돌피 드디어 찾았구나. 내 친구. 아리야, 서둘러. 당장 우리를 좀 구해줘. 이런 커다란 그물이 2개나 더 있단 말이야. 인어공주가 어떻게 친구들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에드워드 왕자는 배 위에서 아리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리아가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왕자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마법의 소금을 꺼내어 꿀꺽 삼키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가 물에 뛰어들자마자 왕자의 다리도 인어의 꼬리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를 찾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작은 인어공주는 3개의 커다란 그물을 한데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버린 베가와 스네이크를 발견했답니다. 베가? 스네이크? 어쩌다가 그물에 걸려버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넌 바닷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떠난 줄 알았는데. 상관없잖아. 난 물고기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도 구해줄 거고. 구해준다고? 우리를? 아리아가 말했어요.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그렇게 말했지. 나도 다 들었다고, 스네이크. 지금 네 다리가 모두 그물에 걸려있잖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악한 바다마녀는 우쭐대면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스네이크, 좀 도와줘. 4번째 다리를 빨리 잡아당기라고. 네, 마녀님. 머리를 둘 다 사용해야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녀님. 베가, 그만둬. 네가 그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인어공주가 베가를 말리려고 애쓰는 동안 어부들은 위에서 또 다른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어공주도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말았죠. 나도 갇혔잖아.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물이 더 내려오는지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움직이지 마리야. 더욱 움직일 수 없게 될 테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빠져나가서 왕국을 모두 없애버릴 거라고. 아리아 공주가 그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에드워드 왕자가 도착했어요. 에드워드! 저 여기 있어요. 왕자는 온 힘을 다해서 손에 든 단검으로 곧장 아리아 공주를 그물에서 꺼내주었어요. 우리가 해적 어부들을 막아야만 해요, 공주. 얼른 서둘러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그물을 던질 거예요. 좀 기다려줘. 구해줄게. 인어공주는 그물의 줄을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엄쳤기 때문에 에드워드 왕자는 공주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해적 어부들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이 더 많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말이에요. 아리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어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저기요, 해적 어부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물속에는 수천 마리의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해적 어부들은 아리아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그물을 하나 더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는 2 손을 모으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거 인어잖아. 이를 지켜본 해적들은
처음 보는 인어의 모습에 덜덜 떨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거 봐! 인어가 떠 있다고! 날고 있는 것 같아! 아리아는 마법의 힘으로 거대한 파도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해적 어부들의 배를 고기잡이 그물과 바닷속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보냈죠. 에드워드 왕자는 단검으로 재빨리 그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죠. 물론 사악한 마녀와 스네이크도 풀려나서 재빨리 도망을 쳤는데 왕자와 아리아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버렸답니다. 아리아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배가 마녀님, 작은 인어공주가 진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가 아리아 덕분에 생명을 구했는지는 몰라도 내 계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왕국을 모두 파괴하고 나면 보물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작은 인어공주의 물고기 친구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아리아와 왕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항상 바닷속 세계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들아. 바닷속 친구들도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의 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깊고 푸르른 바닷속으로 자유롭게 헤엄쳐갔죠. 아리아와 왕자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 덕분에 바닷속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땅에도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Octopus and dolphins are all around. Now we are dancing in the moonlight. The deep blue sea is my safe place, where my family is hidden from the waves.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happiness. We are all together and life sparkles.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happiness. 사는 쌍둥이 왕자인 톰과 존이 신데렐라의 나라를 방문하게 됐어. 리오 왕자는 손님들을 무척 반갑게 맞이했지. 그래서 함께 요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어. 여기서 가장 성대한 요가 파티를 열어보자고. 파티하는 동안 인생의 파트너를 찾을지도 몰라. 그 사이 신데렐라의 새언니 카산드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내리고 있었단다. 제자벨은 몰래 동생을 속이고 있었어. 거울아, 거울아. 넌 너무 못생겼어. 뭐라고? 카산드라는 화가 나서 빗을 던져 바닥에 거울을 넘어뜨렸지. 그리곤 제자벨이 나타났어. 뭐라고?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 하!
두 자매가 싸우고 있는 사이 메신저인 비둘기는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 발에 편지가 있나 봐. 저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결국엔 종이가 반으로 찢겨져서 카산드라의 손에 쪽지 반쪽,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제자벨의 소나기에서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단다. 안 돼!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 여긴 요가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리 공주가 되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 요가가 뭔지 궁금한걸? 그럼 궁전으로 몰래 가보자. 그리고 알아내는 거야. 밤이 되자 카산드라와 제자벨은 신데렐라의 궁전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 궁전을 지키는 병사들과 하인들 몰래 숨어서 신데렐라의 방으로 들어갔단다. 한편 신데렐라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는 옴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 쟤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주문을 거는 거잖아. 우리도 반대로 해버리자. 조용해 조용. 제자벨이 소리 지르는 카산드라를 조용히 시키는데 신데렐라 앞에서 넘어져 버렸지 뭐야? 언니들 여기서 뭐해요? 우리는 몽유병 환자야.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무척 화가 났어. 꿈속에서 걷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눈을 떴더니 바로 맞아, 여기였어 바로. 그런데 넌 뭘 하고 있는 거야? 신데렐라는 곧장 언니들이 왜 궁전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어. 전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요가하면서. 공주 요가 가르쳐 줄까요? 강변에서 오후 12시까지 만나요. 다음날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머리에 이고 갈 책을 좀 주었어. 신데렐라는 나뭇가지를 찾아내어 땅바닥에 선을 하나 그었어. 그리고는 머리에 책을 올리고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단다. 너무 쉽잖아. 쉬워. 책을 2권 올리고도 걸을 수 있겠어. 먼저 카산드라가 걷기 시작했어. 어머나? 그때 책이 바닥에 떨어졌지 뭐야? 날 보고 좀 배워라 동생아. 왕자들은 날 보고 반할걸. 제자벨은 그녀의 머리에 책을 얹고서 한 걸음, 2걸음 걸으면서도 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3번째 발을 디딜 때는 책이 떨어져 버렸어. 걷기 수업에 실패한 두 언니들은 2번째 공주 수업을 들었어. 요가 수업과 말하기 수업이었지.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말해요. 큰 소리로 해봐요. 마마 미미, 마마 미미. 마마 미미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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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하지만 카산드라는 이를 닦지 않아서 입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왔어. 왜? 아침에도 초콜릿이랑 생선 먹은 거 아니야?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운동복을 입고 다시 만났어. 이번엔 요가의 나무 자세를 배우는 수업을 시작했지. 공주의 자세는 아름다워야 해요. 우린 이걸 꼭 해내야 돼요. 나무 포즈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손을 모은 다음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이제 천천히 내뱉습니다. 신데렐라가 심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제자벨은 서서 잠이 들어버렸어. 한편 카산드라는 강아지처럼 혀를 내밀고 숨을 거칠게 쉬었단다. 왕자들은 분명히 나한테 한눈에 반할 거야. 이번엔 신데렐라가 커다란 필라테스 공에 앉아서 그녀의 팔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했어. 그러나 언니들이 요가 공 위에 너무 세게 앉은 나머지 요가 공이 폭발해버렸지 뭐야? 드디어 공주 요가 수업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 신데렐라는 새 언니들에게 가장 어려운 요가 동작을 가르쳐주고 있었지. 이걸 할 수 있다면 공주 요가 수업은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 성공하면 왕자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이지? 그치? 우리랑 결혼할 거야, 그치? 신데렐라는 웃으면서 잔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는
가장 힘든 요가 동작을 시도했어. 언니들도 괴로워하며 가장 어려운 동작을 따라했단다. 이건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발이 너무 아파. 오, 언니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4, 그리고 몸도 벌벌 떨었지. 3, 2. 언니들이 그 동작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쌍둥이 왕자들과 춤을 추는 꿈을 꾸었어. 1. 우리가 해냈어! 마침내 언니들은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완성했어. 신데렐라는 곧장 언니들을 축하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선물 세트를 전달해 주었단다. 마침내 공주 수업을 다 마쳤어요, 언니들. 자, 이건 상이에요. 두 언니들은 궁금해하며 선물을 열어봤어. 하지만 선물 상자 안에 있는 운동화와 운동복을 발견하고는 잔뜩 화가 났지. 신데렐라가 우리 속였어. 절대 잊을 수 없게 복수를 해버릴 거야. 그들은 선물을 내던져버리고는 신데렐라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를 가지고 당장 궁전을 나와버렸어. 드디어 요가 파티 날이 됐어. 두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입고 요가 파티에 갔지. 궁전에 모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카산드라와 제자벨을 보고 비웃었어. 쌍둥이 왕자 톰과 조는 신데렐라의 두 언니들을 보고는 무척 화가 났어. 편지를 다 읽어보지 않은 건가요? 이 옷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드레스. 왜 허락 없이 내 드레스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우리를 공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지. 바로 그때 언니들은 쌍둥이 왕자들이 다른 쌍둥이 소녀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궁전에서 울어버렸단다. 그날 이후 그들은 깨달았어. 좋은 공주가 된다는 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며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수년간 마법 주문으로 잠에 빠져버린 선샤인 공주의 나라에는 사악한 검은 요정이 있었어. 검은 요정에게는 어두운 성에 살고 있는 박쥐 블랙키가 유일한 친구였지. 어느 날 검은 요정이 그녀의 마법 반지를 보니 잠자던 숲속의 공주가 용감한 왕자 덕분에 잠에서 깨어난 거야. 검은 요정은 너무나 분한 나머지 주변에 초록 불빛으로 둘러쌌어. 진정해요, 검은 요정이야.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에요. 선샤인이 잠에서 깬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한편 왕자는 선샤인에게 100마리를 선물해 주었어. 루나라는 이름의 유니콘은 마법 날개를 갖고 있었지. 공주는 즉시 루나의 등에 올라타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 안녕. 우와, 진짜 멋지다. 루나야, 더 높이 올라보자. 행복해하는 선샤인을 본 검은 요정은 너무나 화가 났어. 진정해요, 검은 요정이요. 당신은 굉장히 강하니까요. 검은 요정은 어릴 때부터 다른 착한 요정들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곤 했었지. 어쩔 땐 진흙을 던지거나 머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도 했단다. 머리가 정말 엉망이군. 꼭 사슴뿔 같잖아. 어느 날 그녀가 주문을 외쳐 히아신스라는 요정의 날개를 다치게 만들자 히아신스 요정은 즉시 왕에게 가서 검은 요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어. 병사들이여, 검은 요정을 잡아들여 숲에서 가장 멀고 조용하고 황량한 곳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검은 요정은 깊은 숲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그녀 주변에는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는 꽃들은 피지 않았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가 없었지. 매일 그 숲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치 미로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같은 길로 되돌아오곤 했어.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슬퍼하며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박쥐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나타났지 뭐야. 당신은 요정이 아닌가요? 이 황량한 곳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요정들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왕이 날 여기에 가두었어.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박쥐는 검은 요정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너무나 기뻤어. 검은 요정은 사악함이 가장 힘이 세다고 믿었던 거야.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당신의 조수가 되게 해주면 당신에게 정말 신비한 주문을 가르쳐 줄게요. 신비한 주문이라. 그 주문만 있으면 내가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박쥐는 검은 요정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어. 요정이 그 반지를 끼자마자 검은 먹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들더니 번개가 치며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어. 검은 요정이 반지를 쳐다보자 금세 힘이 강해지는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검은 요정은 박쥐를 자신의 조수로 받아들이게 되었지. 몇 년이 지나고 검은 요정은 반지의 힘 덕분에 그 황량한 섬에서 나무로 된 성을 만들 수 있었어. 박쥐 블랙키는 성에서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지. 어느 날 왕과 여왕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하지만 다른 요정들과는 달리 검은 요정은 왕국의 파티에 초대되지 못했단다. 그날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 공주에게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말겠다고 말이야. 블랙키, 반드시 공주가 잠에서 깨어난 걸 후회하게 해줘.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왕님. 블랙키는 검은 요정을 위해 자기가 짜놓은 악랄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해가 지고 하늘 가득 별이 수놓아진 그때 검은 요정이 반지의 힘으로 선샤인 공주의 꿈에 나타나게 되었지. 일어나거라 공주여. 새들이 구해달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어서 도와줘야지 얘야. 뭐지? 어떻게 새들에게 무슨 일이 나타난 거야? 검은 요정은 하늘에 있던 모든 새들이 사악한 마법에 걸려서 마른 가지들에 둘러싸인 나머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말해주었어. 너만이 구해줄 수 있어. 제발 일어나렴. 어서 숲속으로 뛰어가. 선샤인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새들을 구할 준비를 했단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말이야. 그렇게 숲에 도착한 그녀는 정말로 큰 나무의 마른 가지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된 새를 발견하게 되었어. 공주가 나무를 올라가려는데 마침 검은 요정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어. 네가 내 꿈에 나왔던 그 요정이구나. 네가 이 새들에게 이런 거니? 왜 그랬어? 네가 나무에 베어진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저 새들은 다신 지적이거나 날아오를 수 없을 거야. 선샤인은 새들을 구하려고 나무 속으로 들어갈 참이었어. 그렇게 나뭇가지 속 깊이 베어진 곳으로 공주가 들어가자마자 공주는 안에 갇히고 말았지. 검은 요정, 네가 말한 걸 못 지키겠어. 새들을 제발 풀어줘. 새라니? 무슨 새? 그런데 나뭇가지 위에 있던 새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어. 보이지? 새는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도 이 황량한 숲속엔 없다고. 모두 다 거짓말이었어. 넌 이제 여기서 영원히 혼자 살게 된 거라고. 검은 요정이 만든 위험한 함정에 빠져버린 선샤인은 이제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던 거야.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나뭇가지에서 다신 자유로워질 수 없었단다. 아침이 되자 밤새도록 선샤인 공주를 찾아 돌아다닌 왕자는 무척 예민해져 있었어. 그의 모습을 본 백말 루나는 왕자에게 다가갔지. 내 등에 올라타. 선샤인의 냄새를 찾아서 같이 찾아다녀보자. 루나는 자신의 마법 날개로 그 신비한 숲속을 날아갔어.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삭막하고 어두운 숲속이어서 정말로 무서웠어. 조금 더 가보니 선샤인이 움푹 패여진 나뭇가지 안에 갇혀져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내 공주 선샤인, 걱정 말아요. 우리가 구해줄게요. 내 왕자님, 루나. 루나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마법 가루를 온 나무에 뿌려댔어. 마른 나뭇가지가 하나씩 풀어져 땅바닥에 떨어졌단다. 그렇게 그들은 갇혀져 있던 선샤인과 함께 도망칠 수 있었어. 다시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고마워. 왕자와 공주는 루나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어. 선샤인 공주와 왕자는 진정한 힘은 사악함이 아닌 사랑과 우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한편 검은 요정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 여전히 사랑과 우정을 방해하고 싶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다. 어느 멀고 먼 나라에 길고 빨간 머리를 가진 공주가 살았어요. 이 공주는 아름다운 꽃정원을 갖고 있었지요. 특히 빨간색 장미는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밤이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침실로 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장미공주는 성의 발코니로 가서 박수를 3번 치곤 했죠. 이 소리를 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황금새는 공주의 손에 날아와 앉았어요. 그러면 그 공주의 머리카락은 더욱 밝게 빛을 내기 시작했죠. 그 귀여운 새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공주도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곤 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의 자장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즉시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좋은 꿈 꾸면서 잘 자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공주 덕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뾰족한 모자를 쓴 찡그린 표정의 마녀가 하늘을 나는 빗자루를 타고 장미공주가 사는 궁전에 나타났어요. 이 공주의 노래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지쳐버렸다고. 찡그린 마녀는 공주에게 사악한 마법 주문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안락하잠, 안락하잠. 장미를 시들게 하고 저 장미 공주를 조용하게 만들어. 바로 그 순간 공주의 머리카락이 석탄처럼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머리 왜 이러지? 까맣게 돼버렸네. 이제 잠잘 시간인데. 검은 머리를 한 공주는 사람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려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그녀는 3번 박수를 쳤죠. 황금새는 공주에게 날아와 그녀의 손에 앉았어요. 장미공주의 검은색 머리도 다시 밝게 빛이 났어요. 빨간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황금새와 함께 다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꿈을 꾸는 듯이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답니다. 잠자던 아이들은 깨어나 울기까지 했어요. 엄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 악몽 때문에 잠자고 싶지 않을 정도야. 꿈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나도 그래. 다음 날 밤 사람들이 악몽을 꾸었다는 소식을 들은 공주는
그녀의 발코니로 가서 황금새를 불렀어요. 내 작은 새야, 사람들이 악몽 때문에 피곤하대. 아침이 되기 전에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래? 장미들이 머리카락을 웃게 해줘. 짹짹짹짹짹. 장미들이 머리카락을 웃게 해줘. 짹짹짹짹짹. 장미들이 내 머리카락을 웃게 하라고? 새의 충고를 들은 공주는 큰 욕조를 물로 가득 채우고는 한 움큼의 빨간 장미 꽃잎을 담갔어요. 물은 빨간색으로 변했죠. 공주는 그녀의 머리를 그 물에 담그었어요. 그러자 머리카락이 다시 빨갛게 변했어요. 장미가 내 머리카락을 웃게 하는구나. 황금새가 알려줬어. 만세! 그날 밤 공주가 자장가를 부르자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꿈을 꾸었죠. 자신이 장미공주에게 건 마법 주문이 깨진 것을 알게 된 마녀는 화가 나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마법을 걸었어요. 알라카잠! 발라카잠! 장미를 시들게 하라. 장미공주를 조용히 시켜!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장미들을 모두 없애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장미공주는 너무 속상했어요. 다시 머리카락이 석탄처럼 검은색이 되었으니까요. 안 돼, 또?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공주는 하녀들에게 즉시 장미꽃잎을 가져와 머리카락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정원을 샅샅이 뒤진 하녀들은 장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지? 황금새야, 말해줘. 장미들이 머리카락을 웃게 해줘. 짹짹짹짹짹. 하지만 어딜 가도 장미라곤 보이지가 않는걸. 기다려, 가지마. 장미공주는 무척 속이 상해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흘린 그 눈물방울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모였답니다. 바로 그때 한 젊고 잘생긴 남자가 궁전의 정원을 지나고 있었어요. 땅에 떨어지는 공주의 눈물을 본 이 젊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었죠. 그 안에는 빨갛고 얇은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어요. 남자는 그 머리카락을 눈물이 고인 바닥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빨간 머리카락이 갑자기 빨간 장미 한 송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잘생긴 남자는 그 장미를 꺾고 공주에게 갔어요. 물이 가득 찬 욕조 옆에서 슬퍼하던 공주는 이 잘생긴 남자가 오는 것을 보자 무척 설레었어요. 당신, 내가 기억해요. 그래요. 난 당신의 어린 시절 친구죠. 이 꽃은 당신 거예요. 내 장미 공주요. 이 꽃을 받아주세요. 공주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가 자신에게 장미를 가져다 주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즉시 그 장미를 욕조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물에 머리를 담궜고 마침내 마녀의 마법 주문이 깨질 수 있었답니다. 그 석탄 같던 검은 머리카락도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본 왕은 그 남자가 무척 궁금했어요. 젊은이, 어서 말해주게. 그 장미를 어디서 찾은 겐가? 이 나라에는 장미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았단 말일세. 이 머리카락은 어린 시절 장미 공주를 알게 된 후부터 간직하고 있던 겁니다. 공주의 슬픈 눈물이 장미로 변신시킨 거죠. 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폐하. 맞아요, 아빠. 보세요. 저도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걸요. 왕은 그 남자와 공주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그리하여 공주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인 잘생긴 남자는 그 다음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자신의 마법이 깨진 것을 알게 된 마녀는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어느 멀고 먼 나라에 거만하고 질투심 많기로 아주 유명한 두 자매가 있었어. 미녀의 아름다움과 행복함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저 질투심이 넘치는 언니들이었지. 어느 날 미녀의 피아노 공연에 갈 준비를 하던 두 언니들은 평소처럼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왜 내 빚을 또 가져가는 거야? 진짜 언니 거 아니래도 미녀 거라고. 그리고 언니는 빗질을 해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알겠어 언니? 결국 빚은 부러져 버리고 싸울 거리가 없어지자 언니들은 미녀를 화나게 할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게 됐어. 다른 한편 커다란 성에 사는 사악한 마녀 로사는 거울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말라버린 장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지. 안 돼. 평생 못생긴 얼굴로 살게 될 거야. 어렸을 때 로사 마녀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놀림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수천 가지의 주문을 걸고 마법을 부려봤지만 예뻐질 순 없었어. 어느 날 마녀는 정원에 있는 장미를 으깨어 자신의 안 좋은 냄새를 없앨 향수를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고양이 미미르가 발에 엉키는 바람에 마녀의 머리 위로 장미가 쏟아져 버렸지 뭐야. 그러자 얼굴에 있던 커다란 사마귀가 없어지고 부스스하고 망가졌던 머리카락은 실크처럼 부드러워졌어. 내 코, 내 머리, 내 손. 이제 아름다워졌어. 미미르, 봐, 이제 아름다워졌다고. 마녀 로사는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찾게 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문을 걸곤 했지. 왕자가 그녀의 정원으로 쳐들어오기 전까지 말이야. 어느 날 로사가 거울을 가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로 발바라와 비앙카 두 자매가 성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어. 이게 로사 마녀의 성이야? 저기요, 여기 누구 없나요? 미녀를 질투하던 두 언니들이 성 안에서 마녀를 마주쳤을 때는 너무나 무서워했어. 너희는 누구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언니들은 미녀가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있을 미녀의 피아노 공연에서 그녀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싶다고 설명했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주문을 걸어줘요. 공처럼 뚱뚱하게 만들어서 왕자가 미녀를 버리도록 해주세요. 왕자는 미녀가 뚱뚱해도 계속 사랑할걸? 그럼 7개 동굴이 있는 산 꼭대기에 미녀를 가두어 버리자. 그래도 왕자는 미녀를 찾게 될걸? 언니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싸움을 이어갔어. 그래서 마녀 로사는 그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주문을 걸어버렸어. 그리고 벽장에서 보라색 병을 들고 와 언니들의 손에 쥐어주었지. 미녀 피아노 위에 이 독약을 3방울 떨어뜨려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언니들은 즉시 길을 나섰어. 그날 밤 미녀는 피아노 공연에 와준 언니들에게 고마워했어. 발바라, 비앙카, 우리 언니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네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조금. 네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작다고요? 그래도 궁전인걸요. 피아노도 낡았군 말이야. 낡은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피아노예요.
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발바라는 주머니에서 독약을 꺼내어 몰래 비앙카에게 주었어. 비앙카는 미녀의 피아노 위에 독약 3방울을 떨어뜨렸지. 이 사실을 모르던 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검은 연기가 주위를 감싸더니 갑자기 음악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해버리지 뭐야? 당황한 미녀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 리차드 왕자는 미녀를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실패했지. 공연을 보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궁전을 떠났고 언니들은 행복해하며 예약된 방으로 갔어. 다음 날이 되자 미녀는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공주,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요? 야수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리차드 왕자는 미녀가 한 말에 너무나 화가 났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친절한 공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잔인하고 화로 가득 찬 여자로 변해 있었지. 미녀는 궁전의 요리사와 정원사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핑계를 대며 시녀도 해고해버렸어. 언니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고 왕자가 언제 미녀를 떠나나 기다리기만 했어. 미녀가 버림받았을 때도 내가 궁전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왕자는 내 차지라고. 알겠니? 그러던 어느 날 리차드 왕자는 피아노를 고치려고 하다가 피아노 아래에 있던 빈 약병을 발견하게 되었어. 안 돼. 이 병이 혹시... 독약병을 본 왕자는 로사 마녀의 짓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지. 왕자는 즉시 말 위에 올라타고 마녀의 성으로 출발했어. 큰 소리를 내며 성문을 열었고 리차드 왕자는 성으로 들어갔지. 도대체 뭘 원해, 마녀 로사? 미녀에게 왜 이런 주문을 걸어버린 거야?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미녀의 언니들 짓이라고. 왕자는 로사 마녀에게 피아노를 고치는 방법을 물어보았어. 내게 아름다움을 되찾도록 도와주면 그 마법을 풀어주도록 하지. 당장 말이야. 리차드 왕자는 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엄마의 유일한 유산인 소원 목걸이를 마녀에게 주었어. 그리고 무슨 소원이든 빌 수 있다고 말했지. 대신 보름달이 뜰 때까지 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 마녀 로사는 목걸이를 상자 속에 숨겨두었어. 그녀는 거울 쪽으로 가서 주문을 걸었고 왕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원하던 것을 이뤘어. 내가 마법의 주문을 풀었거든. 그러나 이 목걸이가 효과가 없으면 긴장해야 할 거야. 왕자는 행복해하며 궁전으로 돌아갔고 미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 미녀 공주는 궁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불러 사과를 했지. 이를 본 발바라와 비앙카는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어. 안 돼! 그렇게 궁전을 도망쳤단다. 그러나 마녀 로사는 아직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신데렐라와 3명의 마녀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제나라는 마법사가 살았어요. 제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가진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아벨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깨버리자 제나는 자신의 마법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제나는 마법의 힘으로 다른 마법사들과 마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세상의 모든 사악한 마녀와 마법사들이여. 정말 다들 모일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 가장 처음으로 제나에게 응답한 것은 사악한 마녀 헬라였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마녀 베가도 이들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다 같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헬라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마녀 베가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해치워버리고 바닷속 왕국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다 함께 힘을 모아 공주들을 물리쳐야 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은 신데렐라부터 해치우자고. 그 다음은 백설공주 차례야. 아리아도 마찬가지지. 세 명의 사악한 마녀가 낄낄대며 웃고 있던 그때 신데렐라는 작은 생쥐 친구들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The rainbow is all above. Your prince will give you love. So never give up believing. Two hearts are never leaving.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is dream.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is dream.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데렐라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나무들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나무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흔들렸어요. 신데렐라의 친구인 하얀 비둘기가 허겁지겁 날아왔어요.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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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발 도와줘, 비둘기야. 위험에 빠진 신데렐라를 본 하얀 비둘기는 편지를 입에 물고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안 돼, 안 돼. 우리 성이, 왕자님, 보세요.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춰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이것은 모두 세 명의 사악한 마녀, 제나, 헬라, 그리고 베가가 수정구슬로 성에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어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그들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커다란 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신데렐라, 너도 사라져버리겠지. 무너져라! 무너져라!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성에서 탈출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비를 피했어요. 이건 헤이즐넛 나무잖아? 리아벨 요정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자. 신데렐라는 헤이즐넛 나무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리아 요정님, 사악한 마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데렐라의 목소리를 들은 리아벨은 모습을 드러내더니 저것 좀 봐요.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새 마녀가 보여요. 안 돼. 신데렐라, 이건 모두 새 마녀들 짓이야. 그들은 너무나 강하단다. 얼른 서둘러서 마법을 풀어야 해. 마법의 힘으로 리아벨은 모두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의 성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시무시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모짜렐라와 체다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갑자기 마법사 제나가 성 앞에 나타났어요. 헬라와 베가도 함께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이제는 여기 볼 일이 없을 텐데 기다려. 너도 이제 사라지게 될 거야. 새 마녀들은 신데렐라와 리아벨을 향해 사악한 마법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리아벨은 깜짝 놀라 요술 지팡이로 사악한 마법에서 신데렐라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리아벨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들 힘도 없어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는 얼른 달려가 요술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새 마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죠. 다행히 리아벨의 요술 지팡이는 마법의 힘을 잃지 좋아요, 않았어요. 신데렐라. 안 돼! 안 돼!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떡해! 하지만 마녀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이번엔 마녀 베가가 깊은 땅속 바닷물을 끌어내 신데렐라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땅이 갈라지더니 바닷물이 마구 솟구쳐 나왔답니다.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데렐라, 너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바닷물이 사방에 넘쳐 흐를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아리아 공주의 아버지,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었어요. 바닷물이여, 물리쳐라.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둘러 새 마녀들에게 바닷물을 새 들이부었어요. 마녀를 물리쳐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하란 말이야! 베가는 바닷물을 멈추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세이돈은 마녀들을 향해 다시 삼지창을 휘둘렀어요. 그리고는 물을 꽁꽁 얼려버렸지요. 이제 마녀들은 커다란 얼음덩이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리아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술 지팡이로 얼음덩어리를 사슬로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는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리아벨은 얼음덩어리를 들어올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마침내 새 마녀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포세이돈님. 포세이돈은 다시 바닷속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리아벨 요정은 흉측하고 기괴한 성을 없애버리고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성도 다시 되돌려 주었지요. 리오 왕자와 신데렐라는 다시 돌아온 성을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정님. 아무리 사악한 마녀들이라도 요정님의 선한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항상 널 지켜줄게, 착한 신데렐라야. 마녀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큰 벌을 받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얼음덩어리에 갇혀버렸던 거죠. 태양빛이 얼음을 녹일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 리아벨, 신데렐라. 라푼젤만이여, 카밀라가 돌아오면 너희들도 끝장인 줄 알아. 두고 보라고.